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시스템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스토어를 활용한 구성 데이터 관리라는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이 발표는 이제 저희 회사의 김대권 님이 발표 이제 신청하고 다 하셨는데, 일본의 루비카이기 행사 가는 일정이랑 겹쳐서 발표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막 우리 세션 시작할 때 뭐 이상한 목소리로 막 말해줬잖아요. 들어보니까 AWS의 그 아마존 폴리 이용해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색하게 들리실까봐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 못 하더라고요. 정장훈이라고 나와서. 네. 우선 저는 당근마켓에서 이제 CTO를 하고 있고 유튜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에 잘 안 맞아서 구독자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해주고 준비해주신 김대권님은 저희 회사 안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고 이제 이름은 저희가 붙이기 나름이니까 주로 인프라 쪽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거는 파라미터 스토어인데요. 우선 AWS에서 그러니까 AWS 시스템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스토어가 이제 주된 발표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능도 워낙 간단해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이걸 알면 배포할 때 좀 편해지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삽질하거나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위험한 상태에서 배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앞줄에만 몇 분 계시네요.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워낙 간단해서 이제 발표 들을 게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파라미터 스토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AWS 지금 콘솔인데요. 여기 AWS 콘솔에서 보면 지금 EC2 항목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서 쭉 내려다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가.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AWS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예요. 정확히는. 근데 EC2에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메뉴를 하나 따준 겁니다. 이쪽에 워낙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매니저는 뭐냐면 우리 EC2가 있잖아요. 그리고 EC2를 둘러싸서 서비스에 필요한 RDS나 뭐 라우터 53, VPC, IAM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여기서 또 그 바깥으로 엘라스틱서치나 뭐 넵튠이나 ECS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비스가 하나 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매니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안에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보면 이제 시스템 매니저는 뭔가 정보를 얻고 거기에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AWS 시스템 매니저에 들어가 보시면은 크게 4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리소스 그룹이라는 애가 있고 인사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이 있고 쉐어드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은 내가 가지고 있는 EC2나 뭐 여러 가지 자원 중에 어떤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필터링해서 그룹핑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룹핑 해놓은 거 가지고 인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거나 액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다가 이제 특정 명령어를 내리거나 뭐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명령어들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소스 그룹에 보면 파인드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리소스를 이용해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EC2인지 뭔지 고르고 그 밑에 꼭 태그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적을 때는 이제 태그 같은 기능을 잘 활용 안 하는데요. 이 시스템 매니저의 리소스 그룹에서 찾아내려면 꼭 태그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태그를 이용해서 그 태그에 해당하는 EC2 인스턴스만 목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뽑아서 보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걸 이제 그룹으로 세이브 해놔야죠.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리소스 시스템 매니저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세이브 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그냥 파인드 리소스에서 한 거를 그 필터 이 기능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이브된 리소스들에 대해서 액션을 이용해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 인프라 관리하던 걸 생각해 보면 SSH로 일괄로 뭔가 접속해 가지고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뭐 보안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뭐 SSH 키도 거기 다 미리 넣어놔야 되고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열어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안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스템 매니저의 이런 액션 이용하면 SSH로 접속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SSM 에이전트라는 걸 미리 깔거든요. 그 아마존 AMI나 몇 개 AMI님이 SSM 에이전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깔려 있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액션이라는 걸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명령어가 그 깔려 있는 그 서버들에서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SSH 키를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매니저 기능들이에요. 이 시스템 매니저 기능들은 기존에 리소스를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로 넘어오기 이전에 혹은 도커나 컨테이너 적용되기 이전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버가 한번 떠 있으면 그 서버를 보안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패키지도 뭐 깔아야 되고 이런 관리를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 매니저 이 기능을 보면 꼭 AWS의 VM만을 위한 기능은 아니고 온프레미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 관리하던 서버에도 이걸 설치해서 마찬가지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예전에 인프라 관리하는 분들 보면 스크립트를 좀 잘 짜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리소스들 다 스크립트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진짜 잘 짜요. 쉘로도 막 프로그래밍 하시고 파이썬도 그래서 많이 쓰였죠. 근데 AWS의 이 시스템 매니저의 그 리소스 그룹과 액션을 이용하면 이런 리소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좋은 게 이제 시스템 매니저의 윈도우도 지원이 돼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도큐멘트가 몇 개 있어요. MSI 설치라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파라미터만 넘기면 명령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것도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파라미터 스토어 이야기입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는 AWS 시스템 매니저에서도 제일 밑에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로 뭘 하냐면은 비밀번호나 구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혹은 데이터베이스 문자열 혹은 라이선스 코드 같은 비밀번호나 구성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 및 관리합니다. 요즘에는 블록체인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저가 대세지만 이게 중앙 집중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값을 암호화하거나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액세스를 보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 그리고 그 구성 데이터 이거를 중앙 집중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분산되어 있으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중앙 집중식으로 AWS가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계정에 종속된 단일 매니지드 키 밸류 스토어예요. 우리가 배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뭔가 키 밸류 스토어에 간단한 정보를 저장해서 이것만 가지고 오고 싶다 배포할 때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계정에 종속된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리즌별로는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계정별로 뭐 파라미터 스토어를 뭐 여러 개 만드는 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N 파라미터 스토어 하나예요. 다이너모DB처럼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뭐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정에 키 밸류로 저장하고 혹은 읽어오고 심플합니다. 여기서도 계정에 종속된다는 게 계정 전체에서 공유하는 단일 저장소예요. 물론 리즌 정보는 다르지만 그리고 매니지드죠. AWS가 직접 관리해 줍니다. RDS나 이런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AWS가 매니지드 해준다는 거에 장점이 꽤 큽니다. 그리고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키밸류 스토어가 우리한테 진짜 친숙한 데이터 저장 방식이고 정말 편해요. 그래서 다시 저장해 보자면 계정에 종속된 단일 매니지드 키밸류 스토어 진짜 좋은데 이게 공짜입니다. 이게 공짜예요. 물론 제약은 조금 있어요. 너무 자주 접속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배포를 뭐 초당 막 100개씩 배포하지 않잖아요. 애초에는 그 키밸류 스토어의 목적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배포하고 거기에 필요한 구성 정보를 이제 가끔씩 가져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초당 뭐 100건, 1000건 이런 요청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CLI를 통해서 어떻게 값을 저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AWS CLI의 SSM 명령을 이용해서 푸 파라미터라고 하고 네임에 그냥 슬러시 뭐 이렇게 슬러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슬러시를 안 써도 되는데 슬러시를 쓰면 패스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슬러시를 많이 써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슬러시 ECS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CS에서 쓰는 키, 뭐 아니면 KMS에서 쓰는 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면 그냥 푸 파라미터하고 네임 밸류하고 타입이 스트링인지 뭐 보안 문자열인지만 지정하면 그냥 버전 1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이게 저장한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SSM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시스템 매니저거든요. 근데 시스템 매니저인데 왜 S가 두 개일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하는데 그냥 AWS의 S인 것 같아요. 나머지 S 하나는. 저도 계속 하면서 이상한데 SS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는 그냥 SSM get 파라미터하고 이름만 하면 이렇게 정보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만 칠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게 엄청 쉬운 거죠. 다른 설정은 이제 인스턴스 롤이나 그런 걸로 IAM 권한만 있으면 정보를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et parameters라는 게 있어요. 아까 좀 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get parameter 하나를 가져오는 거 API에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get parameters로 이 서버를 띄우는데 필요한 그 구성 정보가 뭐 10개 있다 그러면 10개를 API 하나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에 있는 이제 정보는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저장할 때 슬러시로 이렇게 구분하면 좋다고 하는 게 get parameters by pas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pass 밑에 있는 정보를 내가 다 얻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 pass 밑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로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으면은 이 서비스에 필요한 그 구성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 딜리트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파라미터스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파라미터 스토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키밸류 스토어인 레디스랑 뭐가 좀 다른지 볼게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셋이 있으면 셋이 똑같이 있고 읽기가 있으면 그냥 걔도 똑같이 게시해요. 그리고 삭제도 대리해요. 그러니까 레디스만큼 쓰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레디스가 정말 쓰기 편해서 막 개발용으로 그러니까 레디스를 DB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뭐 애초에 DB용으로 쓰게 만들었지만 맨캐시디도 그랬고, 근데 이 레디스와 비교해서 파라미터 스토어가 심플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레디스는 엘라스틱 캐시로 뭐 관리가 잘 되지만 뭔가 CPU 사용량이나 이런 거 다 모니터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AWS 매니지드고 뭐 스펙 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네, 여기서 끝났기는 너무 짧죠.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혹시 이제 서비스 배포를 해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물론 배포 많이 하셨겠지만 손 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릴리즈라는 건 이제 배포라고 하잖아요.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소스 코드와 구성, 그러니까 뭐 환경 변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만 가지고 배포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그게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이 소스 코드에 만약에 그 알파용이 있고 리얼용이 있고 스테이징용이 있어요. 그 말은 릴리즈를 빌드를 3번 해야 된다는 거겠죠? 구성 변경이랑 합쳐져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git 저장소에 이걸 다 때려박는 거죠. git 저장소에 우리 서비스 비밀번호도 넣고 AWS 액세스 키도 넣고 이렇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편리한 요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코드랑 설정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알파 배포, 스테이지 배포 이런 게 좀 힘들어요. 뭐 그 와중에도 그걸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소스 코드 안에서 환경 변수가 알파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이쪽 참조하는지 이쪽 참조하는지 알파 프로덕션 스테이지 환경 변수를 그 git 안에다 다 집어넣고
리드할 때 이제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많이 쓰였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단일 환경에만 배포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브랜치 따가지고 배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설정 하나 바꿨다고 리얼용 브랜치 따로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포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저장소에 권한이 있게 되면은 비밀 정보를 조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덥의 비밀번호가 뭐 잘못됐거나 혹은 유출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또 기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뭐 보안 프로토콜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클론하는 순간 거기 비밀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서비스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털리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소스 코드가 털리는 건 뭐 오픈 소스도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소스 코드에 들어가는 RDS 정보나 이런 게 같이 털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정보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이제 릴리즈용으로 빌드하는 거예요. 그게 빌드가 따로 있고 컨피그는 릴리즈를 위해서 이 구성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빌드와 컨피그가 하나로 합쳐져서 비로소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2팩터 앱이라고 예전에 허로크 만든 회사에서 도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적은 그 문서가 있어요. 네, 이런 앱 배포는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컨테이너랑 딱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이제 릴리즈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빌드와 그 컨피그가 엮여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다양한 환경에서 배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팩터 앱을 이제 혹시 안 보셨으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이제 번역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어로.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앱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12팩터 앱이 막 나올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만 해도 도커도 물론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키 정보를 환경 변수에 적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다 소스 코드에 집어넣거나 XML로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12팩터 앱이라는 걸 이제 발표하면 문서 쓰고 그때 생각이 있던 분들은 이걸 보고 그런 비밀 정보를 환경 변수로 빼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소스 코드 저장소가 그냥 털려요. 어떤 이유로든 털렸어. 근데 그게 안전한 거죠. 그냥 코드는 털렸지만 거기에 암호화 정보나 이런 거는 다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가 지금 당장 털려도 우리 서비스에 지장 없으면 이건 잘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소스 코드를 털렸는데 거기에 막 액세스 키나 뭐 DB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지워질 수 있어. 이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 서비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가 털렸을 때 여기에 환경 변수나 뭐 중요한 비밀번호가 있어서 이게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서비스를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할 때는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이미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구성 데이터 관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떼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다 넣어버리고 소스 코드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배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배포를 뭔가 한다고 우리가 짠다고 했을 때 배포의 시작은 이 구성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CI나 뭐 코드 빌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문제되는 거는 이런 구성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 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S3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나모DB도 마찬가지로 키밸류이기 때문에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네이커라고 S3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다 짜야 되니까 이런 구성 관리를 좀 쉽게 해주는 툴이 있어요. S3를 이용해서 그런 툴이 있고, 마찬가지로 다이나모DB를 구성 관리에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유니크레드라는 툴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스토어도 보면 이제 쉽긴 하지만 그걸 그 와중에 또 쉽게 해주는 챔버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냥 놓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그걸 소스 코드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도 어쨌든 보이잖아요. 서버가 털렸을 때. 그래서 챔버는 자기가 뜰 때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걔한테만 정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 상에 이제 서버의 소스 코드에 들어가도 그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좋게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코프 볼트라고 해서 이쪽은 비밀번호나 이런 정보를 좀 더 빡세게 관리하는 그런 툴이에요. 이제 큰 회사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비슷한 툴들이 직접 구축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SSM 파라미터 스토어 그냥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정보 데이터 관리 도구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데이터 저장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성정보는 비밀번호 같은 게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 기능이 약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물론 암호화 기능이 안 돼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찝찝하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좀 쉽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S3나 이제 다이나모DB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S3 버킷이나 다이나모DB를 이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평문으로 저장되죠. 물론 이제 KMS를 이용해서 이거를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근데 KMS 암호화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자열은 암호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봉투 암호화라 그래서 그 키를 암호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봉투 암호화 방법을 많이 쓰고요. 다른 암호화 도구를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S3나 다이나모DB는 이 구성 정보를 위한 간단한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AWS 매니지드 서비스기는 한데 리소스 관리가 좀 부담돼요. 다이나모DB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서는 이거를 배포를 만들 때 S3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데 그 파일을 그냥 저장하면 언제든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S3에 저장할 때 KMS 이용해서 봉투 암호화를 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좀 적용되기 전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뭐 구글 클라우드.json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파일을 KMS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그걸 S3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뜰 때 그 S3에서 그 파일을 땡겨온 다음에 KMS 이용해서 복화를 해요. 이렇게 복화를 하게 되면 KMS 그 로그에 어떤 서버가 혹은 어떤 사용자가 이 암호화를 풀었는지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암호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복화했는지도 꼭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을 지울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개발자들이라 다 알겠지만 암호화를 우리가 아무리 빡세게 해도 개발자는 다 풀 수 있어요. 나도 풀 수 있고 동료 개발자도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때는 제가 스크립트를 다 짰습니다. S3에 저장하고 KMS 키를 가져와서 암호화를 다시 하고 그 암호화 파일을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툴이 있죠. 이때는 제가 이런 툴들을 잘 몰라서 코드헤일과 스네이커는 각각 S3 기반의 구성정보 저장 도구고요. 구성정보를 이제 파일 단위로 관리하고 커맨드 라인으로 다 돼요. 그리고 KMS를 이용한 암호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스크립트를 일일이 짰던 게 이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니크레드스라는 걸 보면 다이나모DB를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런 구성정보 관리 기능 그 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KMS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예. 그리고 프로세스 실행 시에 환경 변수를 주입해주는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이미지나 소스 코드가 뚫리더라도 그나마 안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챔버라는 게 있죠. 챔버는 파라미터 스토어를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백엔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가 KMS를 지원하기 때문에 챔버에서 굳이 암호화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패스 기반으로 구성정보 조회하는 거 이제 다 랩핑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세스를 실행 시점에 걔한테만 환경 변수를 집어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도 좋게 잘 써야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ECS를 실행할 때 거기에 환경 변수를 파라미터 스토어 가져와서 해주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챔버를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컨테이너를 쓸 때. 적어도 ECS와 함께 쓴다면 파라미터 스토어에 KMS 암호화한 키값만 넣어놓으면 ECS 실행 시점에 그 프로세스한테 이렇게 환경 변수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시코프 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써있지만 비밀 데이터 관리의 이제 끝판왕이에요. 너무 끝판왕이라 내가 돌리기도 부담스러워요.
막 그 마스터 키 같은 걸 이제 세 명이 막 나눠 가져요. 그 비잔티움 뭐 그거 있잖아요. 블록체인 쪽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뭐 대표랑 누구랑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뭐 이거 마스터 그건 거 뭐 풀 때 이 세 명이 모여야 돼요. 두 명인가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자가 만약에 나 혼자고 보안 인프라가 나 혼자라면.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걸 요구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 우리가 기업의 뭐 보안 이런 정책을 따르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양한 저장 방식과 인증도 다 지원하고 좋지만 제대로 사용하기 진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 서버를 운영해야 되고요. 아니면 볼트 서버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가 그 대안으로 AWS 매니지드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고 키밸류고 편하고 암호화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챔버랑 쓰면 ECS가 아니더라도 프로세스 실행 시점에 환경 변수를 지원하고 ECS나 그 ECS 파게이트에서는 그 컨테이너 태스크에 직접 주입까지 해줍니다. 내가 스크립트를 짤 필요가 없어요. 이 환경 변수 해주는 거를. 그리고 파라미터 스토어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라미터 스토어로 대부분의 배포 시나리오가 커버됩니다. 프로세스 띄우면 거기 환경 변수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대부분의 배포 프로세스가 이걸로 다 돼요. 예, 그래서 기능 면에서 이제 볼트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예,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의 발전과 활용이 있는데 버저닝 기능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에는. 그래서 푸 파라미터를 이제 그냥 하면 버전 1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 하면 에러가 나요. 이미 있는 정보니까. 근데 여기서 오버라이트라고 옵션을 주면 버전 2가 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지정했던 환경 변수에 대해서 버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회했을 때 여기 버전 정보가 2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히스토리 명령을 이용해서 그전 버전의 정보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밀번호나 액세스 키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인액티브하고 지워버렸더라도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버저닝 기능이 지원되니까 요거를 안심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MS를 이용한 암호화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할 때는 뭐 KMS 이런 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타입이 그냥 시큐어 스트링으로 하면 돼요. 예, 시큐어 스트링으로 하고 AWS 이메일 키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키를 지정하지 않고 시큐어 스트링을 하면 그 계정의 기본 KMS 키로 암호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get 파라미터 하면 지금 밸류가 막 암호화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with decryption이라고 옵션을 같이 줘서 조회하면 여기 풀린 상태로 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소스 상황에 따라서 풀린 상태로 오면 안 될 때 아까처럼 옵션 없이 한 다음에 KMS로 그때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챔버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컨테이너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맥 기준으로 이 챔버라는 프로그램을 깔고요. 맥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S 키를 지정한 다음에 챔버, 라이트, 푸바 뭐 이렇게 해서 헬로라는 키에 월드라는 밸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파라미터 스토어로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챔버 EXEC하고 푸바 이렇게 해서 -env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env가 여기서는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럼 저 프로세스에 이 환경 변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읽어온 환경 변수가 주입되면서 실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EXEC 부분에 우리가 쓰는 파이썬 뭐 웹서버나 뭐 배치나 이런 걸 넣으면 돼요. 그러면 로컬에 환경 변수 파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가 뜰 때 그 프로세스에만 비밀 정보가 주입되는 겁니다. 네, ECS 연동에 관련해서 이제 ECS는 편하다 그랬잖아요. 방금 챔버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ECS에 환경 변수 쓰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원래는 이제 그냥 밸류 타입을 고를 수 있는데 셀렉트 박스에서 밸류 말고 밸류 프롬이라고 고르면 그 옆에 파라미터 스토어에 그냥 패스를 적으면 됩니다. 이게 약간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시큐어 뭐 이런 거 안 써있는데 그냥 밸류 프롬이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도 보면 API 키가 중요하잖아요. API 키를 밸류 프롬으로 해서 저 패스에 있는 파라미터 스토어 밸류 KMS 암호화된 거를 가져와서 태스크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시점에 그 프로세스에만 적용해 줍니다. 네, 태스크 디피니션에서는 여기 보면 위에는 그냥 environment예요. 근데 밑에 시크릿이라는 배열에 따로 해줍니다. 아까는 이제 밸류와 밸류 프롬이 꼭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컨테이너 디피니션 할 때는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밸류 프롬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걔한테 이거에 해당하는 IAM 권한을 줘야 돼요. 왜냐면 암호화 관련된 거고 새로운 리소스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익스큐션 롤이 꼭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태스크 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실행된 다음에 S3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롤이고요. 태스크 익스큐션 롤은 이 ECS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필요한 롤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때 뭐가 필요하냐 보면 방금 SSM에서 정보 가져와서 KMS 암호 풀어야 되잖아요. 그 익스큐션 롤을 새로 만들고 걔한테 SSM과 KMS 암호화를 푸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ECS 쓰면 ECS 에이전트의 인스턴스 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쓰는데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그걸 안 쓰고 무조건 꼭 태스크 익스큐션 롤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태스크 익스큐션 롤의 폴리시 예제인데요. 그냥 뭐 간단해요. SSM get parameters라는 권한을 줬고 어떤 패스의 정보만 읽을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KMS 디크립트도 줘야죠. 왜냐면 암호화를 풀어야 되니까. 그 권한을 그냥 execution 롤에 지정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원래 필요한 거. 이게 없으면 어차피 ECS가 안 떠요. 로그 저장하고 이런 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게이트 연동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게 최신 버전 되면서 계속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안 되다가 그 전에 ECS를 쓰더라도 챔버를 또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알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하려고 막 삽질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기능이 생겨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작업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ECS, AWS Managed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 ECS 최적화 이미지를 파라미터 스토어로 제공합니다. 애들도 예전엔 뭐 그 EC2 정보 얻으려고 막 HTTP 호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ECS 최적화 이미지 정보가 뭔지를 파라미터 스토어로 제공해요. 아마 아마존도 점점 파라미터 스토어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목이 좀 잘못 써졌는데 그냥 get 파라미터로 방금 아마존이 제공하는 그 정보 가져오는 거예요. 최신 ECS 이미지 정보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미지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저장한 적 없지만 아마존이 저장해 놓은 것도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치면은 파라미터 스토어는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의 하나예요. 그리고 AWS 계정에 종속된 구성 정보를 관리하는 키 밸류 스토어고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이걸 쓴다고 내 돈이 더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사용법이 간단하고 지금은 이제 구성 정보로만 썼지만 서비스 목적으로도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앱 같은 경우 보면 앱에 어떤 정보를 넣거나 앱한테 뭐 최신 우리 앱 버전은 몇이야 뭐 이런 거 관리할 때 뭐 우리가 제이슨으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자체 DB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자주 안 쓰는 정보는 그냥 그거 파라미터 스토어에 넣고 캐시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IAM을 이용해서 어떤 패스만 애한테 권한을 줘야지 이런 거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AWS 서비스들과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도 나중에 뭐 DB 쪽이랑 이렇게 연동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AWS 서밋 여기 피드백 사이트 가서 피드백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